저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부산이 좀 저평가다. 요때 왜 그러면 2008년에서 13년까지 서울은 떨어지는데 부산은 올랐냐면요. 일단 서울이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과거에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급매물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부동산에 얘기해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가서 발품 파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얘기해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계속 다니는 게 낫긴 나아요. 예, 아무래도 자주 보이면 먼저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가면 좀 더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네이버 매물도 좀 자주 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디를 보냐 따르는데 급지 좋은데 볼 때는요 금매 잡기가 힘듭니다. 예, 저도 금매 잡기는 힘들고 현 시점 대비 미래 가치 있는 지역을 보시고 저평가된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어,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가 여기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을 갭 투자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한 두세 분 추천 드렸었어요. 여기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을 지금 얘가 호갱 노노상에서는 10억 6천 뜨는데 한 11억 넘습니다. 실제 살려고 하면 이제는 동호수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얘가 작년 말이면 2025년 12월이잖아요. 12월, 10월, 11월, 12월 요때 있잖아요. 요때. 요때 딱 보시면 요때 갭 차이가 3억 5천 정도 났어요. 3.5억 정도 났고요. 매매가가 보면 약 9억 2천이었고 그 전세가가 5억 중반에서 6억까지 했습니다. 5억 중반에서 6억까지 했었습니다. 요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이 작년 딱 요때 한 요때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5년 10월이죠. 요때 같은 시기 때 아시아드 코오롱을 제가 9억 6천이었어요. 9억 6천. 25년 딱 10월. 예. 요때가 9억 6천을 탁 찍었었거든요. 이게 호갱노노가 이게 딱 안 맞아서 그래요. 예, 한 달 차이네. 예. 요때가 이제 요 아시아드 코로나를 제가 9억 6천을 탁 찍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급매물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저평가된 걸 찾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요게 9억 6천 딱 찍는 걸 보고 원래 그 전에 아시아드 코로나를 제가 막 7억 후반에서 8억대 있을 때 여기를 추천을 드리다가 어쨌든 어떤 계기로 9억 6천에 딱 거래가 된 거를 봤어요. 실가가 뜬 걸 봤습니다. 예. 그럼 이거 보고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은 얼마지? 하니까 9억 2천인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는 또 반대로 그 과거에는 트라디움은 비싼데 아롱이가 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롱이가 먼저 찍고 얘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9억 2천에 계약금을 걸어놓고 이제 잔금을 칠 때쯤 되니까 얘가 10억 중반, 그 다음 좀 지나니까 11억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급매물을 찾는 것보다 저평가되는 걸 찾는 곳 들어가는 게 몇 천에서 몇 억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데 급매물을 찾는 거는 집주인이랑 딜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급매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질문 주신 분이 나중에 팔 때는 비싸게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는 분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파는 분이 어쩔 수 없이 급매를 판다는 거는 수요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급매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런 지역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혹은 저평가된 지역을 사는 게 더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급매를 찾기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혹은 저평가 있는 지역이 더 우선이고, 근데 급매물을 잡고 싶다면 이 두 중에서는 발품을 계속 팔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저라면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이야 저희 같이 일하시는 소장님들이 사무실에 몇 분 계시니까 빨리 찾지만 고대장이 간다 하면 좀 잘해주시지만 저가 이제 다른 지역 저를 모르는 데를 간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부동산 한 7군데 방문합니다. 7군데 방문을 처음에는 7군데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이상도 합니다. 7에서 그냥 전수조사다시피 방문을 싹 합니다. 예, 7군데 정도 방문하고 그다음 3군데로 줄입니다. 3곳으로 줄이고 그다음 여기는 요때부터 뇌물을 매겨요. 뇌물을 드립니다. 뭐 비타 500이나 커피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커피 땡길 때가 언제냐면 점심 이후 한 2시, 그리고 간식 땡길 때가 3시에서 4시. 요때 간식 같은 거 간단한 거 사서 들고 가거나 이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좀 잘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7군데 다 선물하지 말고 7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찾고 뭐
그 아파트 좀 작겠죠?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세 군데 딱 찍고 여기는 이제 딱 뇌물 공세까지 해놓으면 좋습니다. 네. 고대장님 일전에 조언 주셔서 울산 지웰시티 자이 전세 높여서 계약해서 2년 정도 더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장은 여윳돈이 1억 정도 생기는데 이후의 스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김해 유라 지구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김해에 실거주로 2주택 매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열세 유지하면서 두 번째 주택 투자가 나을까요? 여윳돈 1억이면 아까 저는 부산 재개발 살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웬만하면 대도시로 오면 좋습니다. 김해보다는 울산, 울산보다는 부산 이래 오면 좋고 그러면 재개발을 들고 간다면 입지 좋은 곳. 아까 뭐 온천 6구역이나 뭐 강안리 구역들 이런 거 들고 가면 좋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입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부동산은. 고대장님 동네 센트럴파크 하이츠 2차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 고대장님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언급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여기가 이제 브랜드도 조금 빠지고 조금 안쪽에 있죠. 예, 좀 안쪽에 있고 세대수도 또 대단지는 아닙니다. 두 개 합쳐서 390에 두 개 합쳐야 조금 이제 대단지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입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입지발로 예. 그 다음에 신축을 갈 수 있는 거는 신축발인데, 얘는 이제 둘 다 껴있죠. 입지발도 조금 빠지고, 그 다음에 신축발에 조금 빠지고, 브랜드발에 조금 빠지다 보니까 언급이 좀 덜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다면 주식 중에서 그때는 삼성전자를 언급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충분히 오르고 나면 현대차 오르고 그러고 나야 네이버 오르지 않을까요? 예,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갈 건데 요 입지발의 아파트가 충분히 오르고 가면 트라디움이 오르고 나면 명륜자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면 명륜 아이파크와 명륜 힐스테이트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명륜 2차 아이파크와 여기 대강 로제비앙이 또 뭔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여기 대강 로제비앙이 탁 들어오면서 요런 아파트들은 비교 불가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와도 안 흔들리고 오히려 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센트럴파크 하이츠는 대강 로제비앙에 밀리게 돼요. 예. 신축에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신축을 이길 수 있는 뭐 얘를 이길 확실한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신축의 장점과 견주게 됩니다. 밀린다기보다는 고민하게 됩니다. 수요가 분산하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순위가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 오르긴 오르는데 늦게 오를 거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오면 또 황금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든지 오름의 순서, 기간 대비 수익률이 좀 아쉽기 때문에 언급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상승장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한번 오르는 기간이 올 거예요. 서울은 지금 규제가 많은데 굳이 서울 재개발을 갈 필요는 없겠죠. 부산 재개발도 아직은 먹거리가 많을 겁니다. 이거 하고 갑시다. 멤버십 분. 서울 재개발 어떤가요? 장이요. 그 우리 최근에 경험하신 분들은 이번 장에 자 일단 전세 빼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로 꺾이고 이제 서울이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이 요 최근 10년을 보면요. 서울이 쫙 올라가고 꺾이고 또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서울이구나. 그리고 부산을 보면 서울이 오르는 거 회복을 아직 부산은 좀 늦게 하고 있고 서울 오른 동안 부산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은 항상 같이 오른다 생각을 하는 최근 10년을 보면 서울과 부산은 같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 5년을 보면 역시 서울은 서울이구나 부산이 못 따라가구나라고 보고요. 근데 뷰를 한 15년에서 20년 길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과거 지난장에서 보면 자, 서울은 외환위기가 오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한 조정장이 긴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한 6년가량의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하락을 하고 고점 회복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 2008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서울은 긴 하락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부산은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요때는 디커플링 구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오르는 구간도 있고, 따로 오르는 구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부산이 좀 저평가다.
요때 왜 그러면 2008년에서 13년까지 서울은 떨어지는데 부산은 올랐냐면요. 일단 서울이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과거에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다면 부산도 떨어졌어야 되죠. 근데 이때 조정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그 정책에 의해서 1년 만에 회복했어요. 금융위기는. 물론 그 여파도 조금 남아 있었겠지만 그 뒤에 떨어진 이유는 이기 신도시 입주 때문입니다. 이기 신도시. 예, 이기 신도시. 요때 그 성남 판교지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보금자리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풀어서 그 서울에 입주를, 강남에 입주를 할 거다. 공급을 할 거다. 이런 게 있었고, 또 동탄 신도시 입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기 신도시 영향으로 쭉 하락 조정받는 구간이 있었고요. 반면에 부산은요, 요때 뭐가 있었냐면 과거가 너무 안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였던 거죠. 서울이 오른다고 부산은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었고 하더라도 부산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이 유동성이. 그러면서 부산이 올랐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요 부산이 2009년, 10년, 12년까지 많이 올랐죠. 이러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요때 조정기가 오죠. 그때 대구가 뒤어서 쫙 올라갑니다. 10년부터 13년까지 대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서울이 올라갑니다. 13년부터는 다시 서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은 더 많이 오르는 곳에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이 확실히 좀 저평가다. 그래서 부산, 대구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서울은 올라도 이놈의 규제 때문에 양도세를 잘 세워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규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장에서는 저는 부산이나 대구로 피신 와 있다가 마치 요 시기 때처럼, 예, 2009년 이후처럼, 예, 2009년 10년 이후처럼 확실히 부산과 대구는 좀 싸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거라든지 이번 정부의 힘이 좀 빠질 때쯤, 네, 이런 시기를 봐야 되죠. 그때쯤 지금 3기 신도시 입주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입주해가지고 요런 거 한번 이제 공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땅도 같이 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입주하는 그 3기 신도시 다 둘러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요런 곳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걸 다 보고 봤었고,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은 그 땅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좀 안정적인 부산을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부산, 대구 먼저 보고 다음에 서울에 한번 분위기 보고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도 서울이 안 좋다면, 과열돼 있다면 부산 건물을 가도 되고요. 하다못해 주식을 가도 되고 코인을 가도 되고 할 거는 많은데 잘못 딱 베팅했다가는 낭패가 있죠. 예. 리스크가 너무 크죠. 예. 그래서 지금은 부산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반대로 또 서울 들고 있는 분한테는 굳이 팔아서 부산 오라 이야기까지는 안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울산 분들 요거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 현대백화점에서 울산 부산 부동산 전망 및 투자 전략,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좀 뭔가 밤새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최신 자료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신 자료 업데이트도 해야 되지, 또 강의도 만들어야 되지. 이러니까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울산 현대백화점에서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울산 본점입니다. 그래서 울산 분들은 또 부산까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울산 부산 주요 아파트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딱 6분만 봤는데 광안리 재개발구역 현장 답사 및 투자 코칭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수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 오드리 이분이 이제 부산 재개발의 거의 여왕급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부산 재개발을 손에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답사는 광안리로 가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다 코칭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보시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컨설팅 받으려면 더 비싸잖아요. 오히려 여기 오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코칭을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고 상담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하실 분들 빠르게 참여해 보십시오. 6분까지만 받고요. 어쩔 수 없이 이 투자 코칭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다수를 못 받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예. 그래서 이미 신청자가 좀 계시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경일 박사님. 여기 이분은 이제 실제 정비 사업도 하고 계신 분이고, 아까 저기 남천자이 3위 타워를 진행했던 분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정비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이제 투자에도 깊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27년부터 29년까지가 이제 부산에 한번 큰 흐름을 바꾸는 이런 장이 오거든요. 요때 이제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로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25년 5월 27일 수요일 7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55,000원이면 상당히 싼 겁니다. 이분은 거의 이제 그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강장군님하고 저 고대장하고 내 집 마련부터 꼬마 빌딩까지 2026년 하반기 부산 부동산 투자 전략 이론 말고 진짜 돈 되는 이야기로 5월 31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300명 300석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마감 예정이니까 지금 많이 계속 신청하고 계십니다. 요것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 저는 이제 또 부산에 깊이 있게 금액대별로 돈 되는 아파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강장군님은 이제 꼬마 빌딩,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렇게 몸 안 사리고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 신규 강의는 고정 댓글, 고정 메시지에 남겨놓겠습니다. 저희 이왕 아파트 사셔야 되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싹 다 도와드립니다. 1차적으로 저희 부소장님이 이제 현 상황 파악 및 자금 설계를 해드릴 거고, 2차 상담은 부동산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 그리고 개개인별 맞춤형 아파트 단지 선별, 그 다음에 4차로는 이제 현장 답사, 계약까지 다 도와드리고요. 나아가서는 서비스로, 추가 서비스로 매도 때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또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번에 저 고대장하고 강장군님의 콜라보 특강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강복점에서 진행되고요. 내 집 마련부터 꼬마 빌딩, 토지 투자까지 2026년 하반기 부산 부동산 투자 전략 공개, 이론 말고 진짜 돈 되는 이야기 해서 5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선착순 진행 예정이고요. 300석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인분들과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벤트 특강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2만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경일 교수님의 2027년에서 2029년 상승장을 준비하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략 5월 27일 수요일 서면에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 요 김경일 교수님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운영형 빌딩 투자, 그래서 숙박시설 운영 및 건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숙박왕 권 대표님과 강장군님의 콜라보 특강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것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이고 서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해운대 도보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해운대 중동에서부터 좌동까지 6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왕 아파트 사셔야 되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싹 다 도와드립니다. 1차적으로 저희 부소장님이 이제 현 상황 파악 및 자금 설계를 해드릴 거고, 2차 상담은 부동산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 그리고
개개인별 맞춤형 아파트 단지 선별, 그 다음에 4차로는 이제 현장 답사, 계약까지 다 도와드리고요. 나아가서는 서비스로, 추가 서비스로 매도 때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또 상담 도와드립니다.